자, 야구에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또 언급을 해드렸죠. 새로운 크루, 또 이정민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또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KBO 리그 칼럼을 오마이뉴스 KB 리포트 쪽에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스포츠 클래식 유튜브에서 그때 부캐로 김창덕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뭐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네. 오늘 뭐 아직 처음 밝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이제 이정민이고요. 본명이. 예, 이정민 기자로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요. 제가 아니 이게 새로 오시니까 저도 이제 사전 좀 저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40년 롯데 팬이시래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액면가가 40은 안 되셨을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1번. 그리고 아니 나는 이정민 기자님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김창덕입니다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랬는데 부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제 저희 방송에서 처음으로 이제 본캐를 또 공개를 하시게 됐는데 어쨌든 뭐 스포츠 클래식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또 롯데자이언츠 얘기도 많이 하시고 또 네, 전반적인 그렇죠. 이제 KBO 리그 얘기도 많이 하시고 또 이제 입중계도 또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죠? 롯데 경기를 매일 이제 가능하면 매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저희 방송에도 롯데팬 여러분들 정말 많은데 저희 브런치뿐만 아니라 또 이제 스포츠 클래식 유튜브 채널도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구독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제 지난주부터 미리 이제 그 홍보를 좀 때려놨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크루분들 중에 롯데팬 여러분이 또 따로 없으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저희 채팅창 뭐 잠깐 한 10분 정도 저랑 같이 보셨잖아요. 이 혼돈의 채팅창 지금 이제 롯데팬 여러분들의 그 성난 민심을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 한번 달랠 필요는 없고, 저희가 달랜다고 해서 달래지는 분들이 아닙니다. 달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또 저희가 또 궁금한 부분 또 있으시면 또 많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본인의 생각을 또 얘기를 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은데, 이정민 기자, 나오잖아. 이정민 기자님 공통 질문입니다. 서튼 감독의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하루빨리 경질을 원하는 롯데팬입니다. 이런 얘기. 네. 근데 사실은 운영하는 걸 보면 답답하다고 생각하실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물론 전력 자체가 강하지 않은 것도 사실인데 이제 한 100경기 가까이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롯데 전력 자체가 5위 이상이 있을 그런 전력은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야구를 보면 분명히 화날 부분도 분명히 있다. 너무 틀에 박힌 좌우놀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부분을 보면 사실은 팬분들이 화나는 것도 이해는 가죠. 그리고 생각해보기 1위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7위까지 내려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아직 덜 내려갔다고 보기도 해요. 그러면 사실은 제정신을 유지하는 게 더 힘들어요. 야구를 매일 보는데 그거를 솔직히 기분이 좋은 게 더 이상한 거예요. 하긴 그것도 그래. 롯데 팬인데. 아니 제가 죄송해요. 저는 사실 이제 10개 구단 그 이슈를 어느 정도 이제 다 다뤄드려야 되다 보니까 저에게는 이제 5분의 1의 경기지만 롯데팬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온 세상이에요. 자기 인생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너무 많은 거지. 그러면. 그러네. 제가 그 마음을 그렇죠. 제가 이해하지 못했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채팅창에서 오늘도 롯데팬 여러분들 또 이렇게 많이 화가 나셨구나. 그런데 이게 또 왜 그런가. 그렇죠. 이게 1위부터 7위까지 떨어지면 제정신 유지하는 게 더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죠. 요건 이제 명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월요일 오프닝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한번 나눠봐야 될 텐데 역시 이제 하나와 기아 명경기 이거 언급 안 해주시나요? 류윤기님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진짜 대박 사건이잖아. 깜짝 놀랐어요. 초구를 그래. 말해도 왠지 모르겠네. 뭐 유튜브긴 한데, 그래도 또 이게, 그래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공중판 아니지. 케이블 이제 중계 그렇죠. 라이브를 통해서 이게 또 얘기가 나왔다는 점이 또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좀 조심해서 승부를 하지. 왜 그거를 초구부터 그거를 이렇게 과감하게 해가지고 이거를 경기를 이렇게 어렵게 가느냐 약간 이런 비협으로 시작하나요? 이게 그렇죠.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저 별의별 진짜. 근데 저는 생각보다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비난 여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진짜 엄청 큰 방송 사고잖아요. 그렇죠. 큰일 날 일이죠. 사실은. 근데 이게 생각보다는 또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들 이제 해설을 이제 그만두시고 네. 감독으로 사죄를 해라. 이런 팬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팀 와서 단죄를 해라.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김성현 해설위원님께서도 사실 뭐
뭐 다들 뭐 어느 정도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이제 한 해만 하시겠지 약간 이런 그렇죠,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연장을 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요즘에 또 이제 연장도 너무 많이 그렇죠. 가시고 하니까 내년에는 이제 어느 팀으로 가실까 이런 게 좀 생각이 드는 그런 과정에서 또 이런 이제 해프닝이 있었다라는 거 또 이게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 경기에서 뭐 문동주 선수랑 또 김도영 선수 이제 문김대전이라고 하죠. 여기 둘이 붙었는데 2타수 무안타에 1볼넷. 뭐 표면적인 성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뭐 문동주 선수 약간 이겼다. 또 판정승. 네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근데 전 재밌더라고요. 사실은 이기고 지고 떠나서 한 경기잖아요. 이거 네. 한 경기 가지고 문동주가 김도영보다 낫다. 아니면 김도영이 어제 잘 쳤다고 하더라도 김도영이 문동주보다 낫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 03년생 사실은 대장을 가리는 그거잖아요. 1차 지명을 한때 공섬대장. 전국 1위를 두고 다퉜던 광주 지역의 그쵸. 라이벌인데 보면 전 너무 재밌대요. 초구부터 문동주 선수가 김도영을 만났을 때 네. 살짝 씩 웃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구 만화를 본 듯한 그런 느낌이 느꼈거든요. 그게 결국은 스타가 나오는 거고 KBO 리그가 이제 재밌어지는 그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지금도 이제 타격 1위 어제 구자욱 선수가 올라오고 그랬는데 그렇죠. 이제 또 00년대 슈퍼스타들이 좀 더 많이 나와줘야 야구도 인기가 좀 더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사실 좀 고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쵸. 이게 또 새로운 스타들이 한번 탄생하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올 시즌에 저는 KBO 리그가 재밌는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문동주 뭐 아니면은 뭐 김도영 요 두 선수들 제외하고도 젊은 선수들의 좀 성장세들이 좀 그렇죠. 많이 도드라지는 그런 시즌을 생각을 하는데 이 앞으로 요 KBO 리그를 이끌어 나갈 선수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예쁘게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네 봉순이님 최고의 임라이브 김창덕 또 이렇게 봉순이님 반갑습니다. 팬이신가봐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NC 다이노스 같은 경우에는 57일 만에 국내 투수 선발승을 또 달성했다고 하는데 이제 송명기 선수가 키움전에서 5이닝 3실점 그리고 키움이 지금 몇 연패더라? 8연패인가? 그렇더라고요. 예. 사실은 진짜 전패를 한 거죠. 지난주에 LG한테 스윕을 당했고 어제도 NC한테 스윕 당했고 6연패를 했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데 괜찮은 부분도 괜찮거든요. 이주영 선수가 또 잘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최원태 선수를 내보낸 부분 자체가 이제 팀이 이제 뭔가 약간 승리를 거두고 뭔가 순위를 내고 그런 부분보다는 약간 리빌딩 버튼을 눌렀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마음 편하게들 좀 임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어제는 김혜성 선수의 수비 실책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 좀 줄여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리빌딩을 할 땐 하더라도 경기는 분명히 팬들이 보고 있는데 그런 수비 실수는 사실 리빌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 좀 줄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요 트레이드 데드라인 뭐 메이저리그는 또 뚜렷하게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있잖아요. 사실은 그랬을 때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이 프런트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선수단에게 보내는 팀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이 최원태 선수를 이제 LG에 넘긴 거, 뭐 물론 이제 받아온 뭐 이주영 선수죠. 이주영 선수가 지금 뭐 너무 잘해주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속된 표현 빠따 돌리는 그 폼이라고 하잖아요. 빠따 돌리는 게 그냥 시원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해. 사람 아니 약간 짐승 같은 그런 운동 능력이 야무지게 치더라고요. 좋아요, 그러니까 그 선수는 지금 잘하는데 그 문제는. 이주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동기부여가 된 거잖아요. 이제 내 자리가 생겼고 이제 주전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고 해서 본인은 이제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지만 이제 팀 다른 동료들 입장에서는 뭐 이제 이정우도 없고 최원태도 나가고 하다 보니까 남은 시즌 참 뭐 쉽지 않겠구나. 의욕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부분. 네. 이주영 선수 얘기는 저희가 또 주제 두 번째에서 또 더 충분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노시환 선수 같은 경우에도 어제 시즌 23홈런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최정 선수와 또 홈런 격차를 3개로 또 벌리게 됐는데 요즘에 진짜 노시환 선수의 또 타격감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맞으면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한참 몰아칠 때에 비하면 조금 떨어진 부분도 있어 보이거든요. 저는 타이밍 자체가 한참 좋을 때는 뭐 멀티홈런도 치고 그런 경기가 많았잖아요. 요즘 좀 또 최은성 선수가 같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노시환 선수를 피해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타격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앞에서 맞으면 넘기는 어제는 진짜 완전히 힘으로 넘겼거든요. 우측으로. 그런 걸 보면서 그냥 저는 또 롯데 팬이니까 KBO 리그 이렇게 그 이름이 계속 머리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이름이 계속 잘 좀 하지. 잘할 필요도 없고 그런 짓만 하지 말지. 그러니까요. 그냥 평균만 하지. 근데 기대치가 또 워낙에 또 높다 보니까 이런 말씀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또 주말 동안 있었던 얘기들 또 저희가 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통해서도 또 많이 또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신윤왕 얘기도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상이 뭐 그리 중요하나요? 그래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윤영철 선수 얘기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고 또 신인왕 논쟁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십니다. 뭐 그 다음에 저희 누구야
김민석 선수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문동주 선수도 또 얘기 있고, 네. 지금 뭐 신인왕,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선수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어떤 젊은 선수들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1군에서 그래도 잘하는 선수들이 꽤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될 텐데, 지금 현재까지, 예. 의장님 의원님 보시기에는 또 어떤 선수가 좀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사실은 네. 뭐 세부적인 기록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보면 사실은 이런 제가 거기 동의하는 건 아닌데 네. 신인왕이라든지 뭐 골든글러브라든지 이런 거 보면 사실 임팩트 있는 쪽으로 표가 쏠리긴 하거든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문동주 선수가 아무래도 표를 많이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여지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문동주 선수 말고도 네. 4월달 이럴 때만 하더라도 두산의 5선발 맡았던 김동주 선수도 엄청 좋았거든요. 맞네요. 근데 네. 뭐 NC 이용준 선수도 있었고, 그렇죠. 근데 그 선수들이 조금 이제 로테이션에서 탈락하고 하면서 신인왕 쪽으로 좀 멀어지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또 아직 정해진 건 아니죠. 뭐 윤영철 선수가 갑자기 뭐 30이닝 연속 무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또 윤영철 쪽으로 쏠리는 거고. 그렇죠. 뭐 김민석 선수 이야기도 나왔는데 김민석이 또 지난주는 엄청 못 쳤거든요. 근데 김민석이 갑자기 확 잘 쳐가지고 막 타율을 3할 이상으로 올리고 이러면 또 표심은 달라지는 거고.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문동주가 조금은 지금은 우위에 있어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뭐 이 문동주 선수 얘기가 나오고 있을 때 뭐 최근에 최원호 감독이 한번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이닝 제한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120이닝을 넘겨서 던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기는 있는데 거기다 또 이제 아시안 게임 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해봤을 때는 뭐 윤영철 선수에게 좀 유리한 부부분도 저는 아직까지 시즌 그렇죠, 있죠.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여기 류윤김님께서 야 너 댓글 예의 있겠어. 한번 경고 주는 거야. 류현진, 소영준, 윤영철, 고졸 순수 신인 10승. 그렇죠. 이것도 대단하죠. 그렇죠. 그죠? 네. 일단은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죠. 왜냐면 순수 고졸 신인이랑 뭐 2년 차긴 해도 중고는 중고잖아요. 그쵸. 윤동희, 문동주 이런 선수들은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분명히. 맞아. 그러니까 윤영철 선수는 저는 경기를 보면은 무슨 생각 드냐면 되게 신인이잖아요. 너무 노련하다. 예. 그죠? 유희관이 환생한 것 같아요. 유희관 선수 살아 있어요. 그래요. 왜 보냈지 제가? 근데 진짜 존을 뭐 닦는다고 해야 되나? 이게 네. 보더라인을 활용한 거 보면 심판 간을 잘 보더라고. 어린 친구. 간을 잘 본다. 그거는 사실은 어린 친구들은 그냥 스트라이크 존 가운데 보고도 못 던지는 선수들 많잖아요.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쪽 좀 봤다가 이거는 잡아주네 이러면 또 그쪽으로 활용하고 또 근데 이걸 안 잡아주면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신인의 제구력은 아니죠. 그래. 그러니까 윤영철 선수가 확실히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왜냐면은 젊은 선수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선수들도 구속이 전체적으로 다 빨라졌다 보니까 조금만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윤영철 선수 안 나와도 그 자신의 무게 확실한 제구를 가지고 이렇게 왜 그랬잖아요. 전설적인 투수 중에 한 명 이제 매덕스가 스트라이크 딱 보고 하나 넣었다가 빼었다가 하면서 스판의 존 확인하고 그 존으로만 계속 공략을 해가지고 이제 전설적인 투수 된 거 아닙니까? 지금으로 보면 이제 탐글래빙 같은 그런 유형인 거죠. 아직 뭐 여기서 구속이 당연히 올라올 수도 있죠. 왜냐면 윤영철 선수가 피지컬이 안 좋은 유형도 아니고 얼굴은 귀염귀염한데 키도 186, 7 정도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구속이 안 올라온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이것만으로도 그냥 KBO 리그에서는 평생 뭐 밥벌어 먹고 사는 거죠. 네네네.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 지금 유희관 드립은 치지 말래잖아요. 유희관 선수보다 10km 빠르다고. 제구가 그만큼 괜찮다. 구속이 닮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 좋은 부분만 좀 그렇죠. 조명을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영표 선수도 KT 역대 최초로 3년 연속 10승 거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KBO 리그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한다면 저는 고영표 선수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구, 핀포인트 제구. 아까 우리가 윤영철 선수 얘기를 했지만 윤영철 그렇죠. 선수랑은 좀 약간 다른 유형의 스타일로 제구가 좋은 선수인 것 같아요. 일단은 볼넷을 너무 안 주죠. 그 기록만 봐더라도 9이닝당 볼넷이 0.7입니다. 1이 안 돼요. 9이닝당 한 개를 볼넷을 안 내준다는 거는 사실 고영표 선수 선발 등판 경기 볼 때 볼넷 나오면 그날 개 탓인 거죠. 보시는 그쵸. 분들은. 그만큼 안 나오는 건데 사실은 저는 이제 또 롯데 팬이기 때문에 고영표 선수를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너무 꿈에도 나와요. 그냥 자다가 그냥 고영표한테 털리는 꿈을 론나생이다. 론나생. 근데 그래서 어제 같은 경기 보면 저는 마음이 좀 편합니다. 우리만 저러는 건 아니구나. 그렇죠. 다른 팀도 못 치는구나. 맞습니다. 어쨌든 고영표 선수의 또 활약도 이어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좀 해볼까요? 서진용 선수가 30세이브 노블론 진짜 기록 행진 중 이러는데 그래 아니 저희가 방금 이 문장에서 틀린 단어가 있습니까? 30세이브 노블론 팩트 기록 행진 중 맞잖아. 근데 경기 딱 보면 아니 슈퍼스타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 WHIP가 ERA보다 높아요. 이게 이런 보통은 이거는 한두 달 정도면 그럴 수는 있거든요. 사실은 운에 의해서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뭐 벌써 8월 달이잖아요. 근데 네. 그렇게 간다는 건 이게 올 시즌만큼은 서진용 선수의 능력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야, 이거는 진짜 네, 즐기는 거죠. 이 신이 쯤 되면. 도우고 있다. 그리고 그 지금 뭐 여러분들께서도 얘기하시는 게 이제 슈퍼스타 왜 그렇죠. 슈퍼스타는 까와 빠를 모두 미치게 미치게 하잖아요. 하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SSG 팬 여러분들께서도 그러니까 다른 상대팀 팬도 재밌는 저걸 거예요. 왜 못 털지 하는데 왜 못 넘어뜨리지? 그러니까 왜 홈으로 못 불러들이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SSG 팬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불안불안한 거예요. 언제 무너질까? 무너질 수 있겠다. 언제 이런 생각을 무너질까? 하지만 30세이브 노블론 기록 행진 중 이 문장에 잘못된 단어는 하나도 하나도 없습니다. 없다라는 거 예.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SSG가 잘 나가는데 또 손영 선수 활약도 저희가 빼놓을 수는 없겠죠. 기대도 안 해요 요즘은. 서진용 선수 경기 때 그냥 나가면 맞겠구나 저러다가. 우여든 저러다 말겠지. 동 우여든 동 네. 맞겠지 이런 얘기. 세이브 하겠지. 뭐 이런 거예요. 아 그래 저 얘기 해야 되겠다. 맥콜러버니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규민 선수 스트라이크 존 얘기 좀 해주세요. 우라통 터집니다. 저도 그거 받고 아니 스트라이크 존으로 안 들어간 공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육안상으로 보이는 거죠. 육안상으로 보이는 공이 다 존 안으로 들어갔고 우규민 선수도 한 몇 차례나 이제 마운드 위에서 어필을 좀 했잖아요. 뭐 그렇죠. 주저앉기도 하고 갸우뚱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포수가 이제 공 돌려주려고 하면은 이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 그랬는데 그 이닝을 일단 마치고 더가웃 들어가가지고 스트라이크 좀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더라고요. 좀 너무하다 이런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은 우규민 선수도 이런 건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사실 스트라이크 존 이런 부분은 특히 또 우규민 같은 유형은 지금 예전만큼 무브먼트가 좋지도 않고 그쵸. 구속이 한참 나올 때에 비해서는 좀 떨어져 있고 좀 안 그래도 힘든데 이게 또 더운 여름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 선수는 충분히 또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네. 좀 선수도 나름 그게 1년 밥벌이가 달려 있는 거잖아요. 네. 좀 잘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저도. 그쵸. 이게 또 심판 얘기를 하게 되는 브런치 또 적법 사례주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수, 목, 금, 사흘을 심판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한 주에 또 처음부터 심판 얘기 해야 돼? 하기 싫으니까 이번 주는 좀 잘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청청 같은 모습 기대합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저희가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 드디어 이제 나옵니다. 롯데자이언츠 얘기. 야, 이거 어떻게 또 롯데 팬이신 또 이정민 기자를 딱 모시니까 이렇게 대박적인 아주 그냥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롯데자이언츠가 KBO 리그 역대 세 번째 팀 노히트 노런을 달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SSG와의 경기에서 단 하나의 안타도 허용하지 않고 1대 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윌커슨, 구승민, 김원중 선수가 또 이어 던지면서 안타 없이 본래 2개만 허용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 롯데 경기 보시면서 예상을 하셨는지 혹은 이런 경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가 또 일단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중계를 하고 있었는데 어저께도 근데 중요하셨더라고요. 사실 일부러 퍼펙트를 하고 있는 것부터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 그런 속설 있잖아요. 그쵸? 중계하는 인간이 이렇게 털면 퍼펙트 좀 언급한 깨지. 그래서 퍼펙트가 깨졌을 때 얘기했어요. 7회 첫 타자 추신수 선수가 볼넷으로 나가면서 퍼펙트는 깨졌다. 그래도 저는 또 혹시 모르니까 노히트 노런 얘기도 안 했거든요. 그쵸. 근데 보면서 되겠다 싶었던 순간이 추신수 선수 나가고 그 이후에 SSG가 번트 그리고 외야 플라이로 2사 3루가 됐는데 윌커슨이 삼진을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윌커슨이 이제 95구 정도 던졌으니까 8회부터는 안 나오겠지. 그러면 사실은 롯데가 8회나 9회에 점수만 내면 사실 그런 건 있잖아요. 8회 셋업맨 9회 마무리가 1이닝 노히트 무실점으로 막는 거는 그렇게 없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7이닝 오는 게 어려웠으니까. 그러면서 점수만 나면 혹시 될 수도 있겠다. 예, 그리고 SSG 타자들이 어제 그렇게 타이밍이 좋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그게 그렇게 뭐 대단한가요? 그게 뭐 그래서 뭐 so what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근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위닝 시리즈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KBO 리그에서 일요일 경기가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은 팬 여러분들에게 다르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틀이 그렇죠. 이게 일요일 날 이겼어. 그러면은 월요일 일단 기분 좋죠. 그리고 화요일 경기 시작하기 전까지 기분 좋으니까 하루 반나절이 기분 좋은 건데 만약에 일요일을 졌다. 그러면은 그 안 좋은 기분으로 이틀 가까이 또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는 이제 노히트 노런이라는 팀 노히트 노런이라는 정말 이제 대단한 기록을 또 이제 롯데자이언츠가 세우면서 경기를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래도 이제 아쉬운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루징 시리즈라는 점. 현재 순위도 그렇고. 네. 7위라는 점. 근데 그렇게 해서 저도 얘기를 했는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계기나 동기부여는 스스로 만들기 마련인데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딱
세 번째거든요. 역대 세 번째. 롯데에서 세 번째가 아니라 리그 전체에서 세 번째면 사실은 대단한 기록이고 충분히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것도 해냈는데 하면서 힘을 낼 수 있는 상황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선수들한테 달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노이트, 팀 노이트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경기 잘 풀리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록이기는 그렇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와, 우리가 투수진 이제 뭐 윌커슨 선수도 합류해가지고 이제 선발진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으니까 다 같이 한번 으쌰으쌰해서 우리 SSG도 잡은 뭐 노이트를 그렇죠, 잡은 팀 네. 아니냐 이런 부분을 좀 이제 기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역대 팀 노이트 달성 LG에 한 번 했었고 SSG 한 번 했었고 이제 롯데가 이제 합작 노이트를 또 달성한 이제 세 번째 팀이 됐었는데 윌커슨 선수의 또 어제 경기 투구 내용도 저희가 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경기 또 어떻게 보셨는지? 사실 선발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2014년이랑 22년 이 경기도 저는 기억이 나는데 14년 같은 경우는 신정락 선수가 거의 8회 투아웃까지인가 잡아내면서 이렇게 만들었었고 2022년 이 경기는 폰트 선수가 사실은 9이닝 퍼펙트를 해놓고 이제 네. SSG가 점수를 못 내가지고 기억나요. 네, 그렇게 된 건데 결국은 선발 투수 역할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윌커슨을 보면서 제구가 확실히 변화구의 각도도 좋고 뭐 패스트볼 구속도 그 정도면 KBO 리그 기준으로 나쁘지 않고 괜찮은데 중요한 점은 제구력이 너무 좋더라고요. 윌커슨의 피칭을 보면 진짜 버릴 공이 잘 없어요. 그냥 포수가 요구한 데서 크게 빠지는 공이 없으니까 저 정도만 되면 뭐 어제만큼 던지는 건 아닐지언정 그래도 확실히 계산이 서는 상수의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라핀모님 여기서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머지 두 차례 앞서 두 차례 팀들은 모두 가을 야구를 했다는 겁니다. 이러니 하셨는데 팩트로 두들기지 마세요. 그리고 아직 시즌 안 끝났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롯데자이언츠도 그래서 만들어야 되는 갑니다. 거죠. 예. 네. 다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또 두 가지 갈래길이죠. 이제 개망신을 당할지 이걸 노히트노런을 하고 유일하게 가을 야구로 못 간 팀이 될지 이런 거 다 롯데 처음입니다. MVP를 배출하고 처음 가을 야구로 못 가고 뭐 이런 거 한두 개가 아닌데 이제는 김은환 선수 또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롯데자이언츠가 이런 불명예스러운 기록 좀 그만하란 말이야. 그렇죠. 이게 이 계기를 또 바탕으로 또 상승세를 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제 윌커슨 선수는 이제 스트레일리 선수의 대체로 들어와가지고 계속 좀 꾸준하게 잘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도움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어떻게 좀 후반기에 이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 자체는 이제 많이 됐는데 최근에 그거 봤어요. 그 중계 화면에서 그 한현희 선수, 그 다음에 노진혁 선수, 그 다음에 이제 유강남 선수 이렇게 세 선수들의 기록을 이제 살펴보면서 어쨌든 이 선수들이 이제 FA로 지난 겨울에 영입을 한 선수들이잖아요. 그랬을 그렇죠. 때 모두 다 제 역할을 생각보다 못 해주고 있다. 물론 노진혁 선수 시즌 초반 잘했지만 이제 부상으로 이탈한 기간이 또 길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초반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사실은 롯데가 지금 후반기 팀 평균 자책점은 믿기지 않겠지만 4위거든요. 네. 이렇게 그게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결국은 타선 쪽이고 뭐 한현희 선수는 뭐 투수긴 해도 특히 유광남 선수는 빠져 있고 노진혁 선수는 타격감이 너무 안 좋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좀 책임감을 가지고 반등을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죠. 유광남 선수도 이제 뭐 지금 어디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부상해서 재활해서 돌아오면 또 몰아쳐줘야겠죠. 이제는 뭐 그런 거라도 해줄 수. 어차피 이제 시즌 따지면 지금까지 따지면 뭐 당연히 가성비에 맞지 않는 영입이다 하는데 결국은 뭐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맞아요. 뭐 일단 말을 아끼게 솔직히 뭐 험한 말 나올 것 같아요. 그래. 이게 사실 요즘에 저는 그래서 그 기사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런 기사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막 손성빈 선수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강남의 뭐 멘토링 막 이러는데 사실 멘토링 하라고 80억 준 거는 솔직히 아니죠. 얘기하면 아닌데 그냥 그게 문제가 아니죠. 자기 잘하라고 데려온 건데 멘토링은 코치가 하는 거고 무슨 또 이제 격해지기 그렇죠.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롯데자이언츠 어제 결정적 상황 한번 또 짚어드려야 되겠죠. 8회 말 공격에서 이날 경기 첫 득점 이제 결승점을 뽑는 데 성공을 했는데 1사 2루에서 됐다. 윤동희 선수가 문승원 상태 또 1타점 2루타를 또 때려내면서 어제 경기 유일한 점수를 또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점수를 끝까지 지켜내며 팀 노이트라는 또 대기록을 달성하게 됐는데 사실 이런 가운데 롯데자이언츠가 김평호 코치 퓨처스 강등 이후로 도루와 주루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아까 이제 채팅창에도 저희가 그렇죠, 오프닝 때 없던 분이 또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 강등 이후에 롯데의 도루 변화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성공률도 뭐 뚝 떨어졌고 뭐 경기당 시도 같은 경우에도 또 횟수가 줄어들었고 횟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이제 성공률이 또 오히려 낮아지는 뭐 이런 상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좀 롯데의 주루 사실은
롯데 같은 팀이 지금 장타가 사실 뭐 부족한 그렇죠. 팀이기 때문에 이런 주루로 한 베이스 더 가거나 아니면 도루로 베이스를 훔치거나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좀 경기 보시다 보면 어떤 부분이 좀 차이가 난다고 느끼시나요? 일단은 기록에서도 나오잖아요. 시도 자체 이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더 이게 또 1.17개, 0.90개 하면 사실은 더 안 하다실 수 있는데 퍼센트 자체가 한 2% 줄었고요. 그리고 네. 롯데 자체가 4월, 5월에도 뭐 그런 장면이 되게 많았어요. 1루 주자가 1-3루 상황에서 1루 주자가 스타트를 끊고 그 페이크 스타트를 끊은 거죠. 더블 스틸을 하다 나 롯데 씨가 네, 이런 그렇죠. 야구를 나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게 네. 되게 많았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 롯데 팀 구성상 뭐 박혜민이라든지 박찬호 선수라든지 김혜성 선수라든지 혼자서 단독 도루를 만들어낼 만한 선수는 사실 많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롯데에서 도루를 그나마 많이 하고 있는 게 안건수, 김민석, 뭐 박승욱 이 정도인데 사실은 이 선수들이 풀타임을 치러본 선수들도 아니고 도루에 있어가지고 뭐 일가견 있는 뭐 도루 1타다 이런 선수들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전까지 좋았던 부분은 분명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1루 쪽에서 김평호 코치가 투수의 습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가지고 뛸 수 있게 스타트 타이밍을 잘 걸어주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뭐 내부의 일은 저희가 알 길이 없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신경 쓸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롯데는 김평호 코치가 내려가고 나서 주루에 대한 효과를 전혀 못 보고 있다. 사실은 타격이 뭐 LG나 뭐 NC, 기아 이런 팀처럼 좀 뻥뻥 치는 그런 팀이면 사실은 주루 좀 못해도 상관없거든요. 그쵸. 근데 그런 팀이 말씀해 주셨듯이 아니니까 장타도 안 나온 팀이면 어떻게든 뭐 주루에서라도 만회를 해보려고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코치가 내려가고 나서 안 좋은데 그냥 그대로 보고 있는 거는 사실은 뭐 이길 생각이 있냐 이런 생각이 팬분들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이 뭐 인사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코치 인선도 결국에 인사의 일종인데 이렇게 바꿨을 때 뭔가 변화가 안 좋다, 안 좋게 네. 나왔다. 그리고 사실 이제 경기를 내려가고 나서 또 많이 안 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또 그렇죠.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좋지 못한 성적이 나올 때는 다시 한번 이제 실패를 인정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 잘못된 선택이었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빠르게 좀 바꿔서 다시 또 이제 좋은 궤도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롯데자이언츠의 주루 이런 부분 좀 아쉽다. 타이밍적인 측면에서도 좀 그렇죠. 많이 아쉽다. 이런 말씀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후반기 됐을 때 뭐 전반기부터도 막판부터도 뭐 분위기가 안 좋기는 했습니다만 특별한 강점이 과연 어떤 부분일까? 이런 부분은 제가 좀 진짜 팬 여러분들께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 타자들이 많은 득점을 내거나 아니면 투수들이 호투를 보여주는 경기에 좀 적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이게 8월에도 반등 못하면 9월은 더 힘든 네, 이유가 그렇죠. 박세웅, 나균환 요 두 선수가 빠진다고 한다면 선발 이거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딱 들 수밖에 없습니다. 8치올 가능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금 이대로면 사실은 쉽지 않죠. 왜냐하면 후반기 성적 자체도 마이너스 5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사실은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이대로만 하면 똑같이 그냥 그대로 떨어지는 거겠죠. 근데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나균환 선수는 좀 페이스가 안 좋아서 빠져있긴 하지만 분명히 능력치는 있는 선수고 박세웅 선수도 빠지면 사실은 그때는 진짜 외국인 선발 2명 제외하고는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선발이 없단 말이죠. 그쵸. 9월이 지금 8월보다는 일단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네. 어떻게든. 그러면 지금 타선 쪽에서 일단 좀 반등 계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수 때문에 지는 경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선발진에서도 윌커슨이 아까 말씀해 드렸듯이 윌커슨이 좋은 역할 분명히 해주고 있고 또 반즈 선수도 후반기엔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면 윌커슨, 반즈, 박세웅, 또 돌아온 나균환, 뭐 한현희 뭐 이런 식으로 선발 로테이션을 돌리면 그런 부분은 전혀 큰 문제는 안 될 거고 불펜 쪽에서도 이제 최준용 선수가 또 요즘 좋거든요. 맞아요. 최준용, 네. 김원중, 뭐 구승민 이런 식으로 필승조를 돌리면 2개 경기 정도는 롯데가 지금 1위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5강 경쟁이 그렇죠. 지금 문제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거 지킬 수 있는 경기는 지킬 수 있다 보는데 결국은 타선에서 지금 원래 성적보다 대부분 다 부진하거든요. 레귤러 네. 선수들이. 그런 선수들이 올라오는 시점을 분명히 만들어줘야 된다. 아. 정훈 선수처럼 다들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최근원님 5,000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창덕님 방송 자주 봐서 알아요. 롯데 편파 중계하시지만 그냥 이분은 10개 구단 전 선수 분석을 할 만큼 그냥 야구 박사입니다. 최근원님도 저희 방송 자주 오시는 분인데 저분도 야구 박사시거든요. 야구 박사 인정한 야구 박사다. 저희가 또 이게 모시는 거 영광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8초월 같은 소리 하지 맙시다. 허문의 장독 장상에 남아 싫어요. 아하님 또 얘기를 해주셨고 8초월 할 거면 지금 삼성 같은 페이스를 보여줘도 될까 말까다. 왜냐면 그렇죠. 지금 기아, 두산, KT, 삼성 상승세가 뚜렷함. 승수 올리기 쉽지 않음. 스미스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팀들은 뭐 손 놓고 있냐는 거죠. 그렇죠. 지금. 예. 이대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수들이 다 다른 흐름 뭐 다음 주나 이런 식의 야구 팬분들이 봤을 때 지금 좀 바뀌었구나 이렇게 해야 올라가는 거지. 그대로 하면 뭐 잘해야 3승 3패 아니겠습니까? 일주일에. 맞습니다. 장타가 안 되면 주루라도 잘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 와중에 주루도사 김평호 코치는 내려가 있고 그러니까 사실 김평호 코치가
뭐 롯데에서만 있었던 감독도, 그렇죠. 네. 코치도 아니고 예전에 뭐 삼성에도 있었고 기아에도 있었고 국가대표 주루 감독, 주루 코치까지 했었던 분이기 때문에 능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견이 그렇죠. 없는 분이라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리고 더군다나 뭐 사실 뭐 이름값만으로 코치하시는 분들도 없다고는 말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짬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좀 거리가 먼 분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좋은 코치를 데려다 놓고 잘 활용하지 쓰니까, 못하는 예. 것도 이것도 팀적인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지금 뭐 서튼 감독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결국에는 뭐 이제 이 성단장 또 본원은 성단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남은 시즌 롯데자이언츠의 그 두 달 정도 남았죠. 2달 가량의 이 전망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생각도 말씀해 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감독 단장 그쪽에서도 이야기가 많은데 뭐 선수 얘기도 했지만 그쪽도 사실 문제가 없다고 보기 힘들거든요. 일단은 전력 자체가 단장 프런트 쪽에서 일단 단장이 전력을 구성한 사람이니까 이야기를 좀 쓰게 하면 제대로 못 만든 건 사실이에요. 네. 팀 평균 자책점, 팀 OPS 이런 것만 봐도 사실은 지금 이 순위에 있는 게 오히려 합당한 그런 전력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감독이 누구건 간에 이거를 가지고 제대로 된 뭐 요리를 하기도 힘든 상황인 것도 맞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유강남, 노진혁, 한윤이 다 비싸게 주고 사왔잖아요. 네. 1년에 사실 우리 같은 사람이 보면 좀 받는 돈만 하더라도 뭐 억억거리잖아요. 근데 그냥 옥소리가 아니 그냥 사실은 그 세 명이 합친 WAR이 뭐 단순 계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김도영 선수보다 못해요. 아하. 신인급이. 김도영 선수 그리고 언제 돌아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 달을 쉰 선수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너무 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 잘못 잡은 거잖아요. 일단 그거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고 감독 쪽에서도 사실은 아까 뭐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는데 뭐 너무 틀에 박힌 좌우를 보면 사실은 KT랑 할 때 롯데가 스윕을 2번 연속으로 당했었거든요. 요즘은 네. 좀 KT랑 이제 일정이 좀 없었는데 네. 그거 보면 이제 이강철 감독이 좀 약간 여우같이 좀 잘 읽잖아요. 읽히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도 지금은 이렇게 번트 시프트를 이렇게 가면 바로 페이크 번트를 할 텐데 이런 거 보면 바로 당하고 약간 네. 그거를 3일 내내 똑같이 당한 시리즈도 있을 정도니까 이런 걸 보면 사실은 감독 단장 쪽에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야옹이님께서 박흥식 코치와 라이언 롱 코치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이런 얘기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코칭 스태프들의 문제도 결국에는 피해갈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사실은 지금은 괜찮은데 한때 롯데가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박흥식 코치는 일단 코치 직함 자체는 수석 코치이긴 한데 네. 타격 쪽을 사실은 안 건드린다고 보기 힘들죠. 한동희 그렇죠. 선수를 네. 데리고 막 훈련을 시키고 했었으니 그렇고 라이언 롱 코치가 2군에서 올라왔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그때 원래는 이병규 타격 코치가 1군 코치였는데 그럼 보면 타격 코치만 3명. 이거는 사실은 좋은 흐름은 전혀 아닌 거죠. 사공이 많으면 그렇죠. 내가 산으로 산으로 가죠. 간다. 예. 네. 그러면 이게 타격이 안 좋다고 타격 코치를 3명을 만드는 이런 거 자체가 팀 구성 자체가 좀 어설프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판다움님 또 2,000원 고맙습니다. 롯데는 윗선과 싸울 줄도 알고 선수들을 믿을 수 있는 감독이 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또 이런 얘기. 저는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서튼 감독은 올 시즌 끝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근데 계약 기간 올해까지죠? 맞나요? 계약 기간이 올해까지죠? 올해까지. 재계약은 없다. 재계약은 없을 것이다. 재계약은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악으로 깡으로 좀 이제 버텨보시는 게 또 유일한 또 해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근데 성민군 단장은 또 계약 연장을 또 해버려가지고 그렇죠, 기간이. 이랬을 때는 또 새로운 감독이 어떤 감독이 오느냐도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자 야구단이 돌아가는 뭐 생리 뭐 전부 다 알고 있는 거는 아니지만 성민구 단장이 어쨌든 올 시즌까지도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면 발언권이라든지 파워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전폭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이제 감독 인선은 더 높은 쪽에서 VIP 혹은 VVIP 쪽에서 좀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랬을 때 팬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안 들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왜냐면 그 알잖아요. 왜 그 예전에 뭐 하나 예를 들어본다면 이제 김성근 감독 오실 때 그때 이제 뭐 팬 여러분들께서 1인 시위 하시고 뭐 그랬던 거 그게 이제 결국에는 그렇죠, 이제 VIP에 또 들어가가지고 이게 모셔온 걸 텐데. 요번에도 아마 또 그런 비슷한 상황이 또 연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어쨌든 서튼 선수란다. 서튼 감독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네. 뭐 내년부터는 보고 싶어도 못 볼 것 같다라는 게 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공부로 가겠죠? 네, 그래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저희 댓글 또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롯겔에서 썰 잘 맞추시는 분이 조만간 감독 단장 경질된다네요. 저는 이거 믿고 있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봅니다.
하셨는데 이게 맞춘 것만 또 이렇게 조명이 되다 그렇죠. 보니까 예. 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누구야 뭐 누구 트레이드 된다 뭐 고용표 뭐 트레이드 된다 뭐 됐습니까? 있었죠. 예. 안 됐죠. 네 이게 저도 이렇게 들은 것들이 좀 있는데 저는 일단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는 많이 안 하셔야 되지 않을까. 도기자님 금요일 염 감독이 만든 레전드 주루 세자 이거 한 거 이거 야 이렇게 하고 하면 이거 누가 당해주냐. 다음날 해명 인터뷰가 더 어이없던데요. 김태훈이 넥센 출신이다. 전 국민이 다 알겠던데 이거 너무 심지어 전반기도 우규민한테 당해놓고 기억을 못 하시는 듯 하셨는데 저는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야구라는 스포츠, 야구는 선수가 한다라는 거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팀이 지금의 LG 트윈스가 아닐까. 저런데도 1위라니까. 그것도 격차가 또 크게 그렇죠. 1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1위 하는 거 염경엽 감독 때문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워낙에 많이 그렇죠.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뭔가 또 이제 이 보여줘야 되니까. 퍼포먼스를 또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하는 감독이 어딨어 도대체. 또 넥센 때 한번 유재신 선수 가지고 네. 했더라고요. 그 결승점이 된 그런 경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그때 넥센도 그렇고 올해 네. LG도 그렇고 그럴 필요는 없는 팀이에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지만 롯데같이 좀 타격이 안 좋은 팀이나 몸을 비틀어가면서 점수를 내야지 사실은 LG는 가만히 있으면 점수가 쭉쭉 나는 팀인데 그쵸. 뭐 근데 결국은 야구에 정답은 없는 부분이고 네. 뭐 어쨌든 뭐 그게 잘했건 못했건 제가 보긴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성적을 내고 있으니까 뭐 일단은 지켜봐야죠. 뭐. 아니 잘했든 못했든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감독이 있냐고요. 더가웃에서 이렇게 리드폭 이렇게 이거는 진짜 남의 팀이라서 재밌어요 그냥. 지금 본진에 불났는데 남의 팀 보고 지금 좋아하실 때예요. 지금 네. 어쨌든 독특합니다 하여튼.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이한방님 이시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 감독이 억제기라니까 그건 맞아요. 억제기를 네. 달고도 모래주머니를 달고도 지금 1등 달리고 있는. 많죠. 내 게임 많던데. 와. 그렇습니다. 전력이 네. 진짜 올해는 LG는 감독만 가만히 있으면 된다. 또 삐중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LG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거 이게 겨울에는 저는 결과적으로는 LG 트윈스의 관건이 이제 가을 야구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네. 뭐 이런저런 그렇죠. 얘기들이 있어도 가을 야구 특히 이제 한국 시리즈 직행이 뭐 지금은 거의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직행 확정하고 가을 야구에서 우승시키고 이러면은 그러면 뭐 염경환 감독도 뭐 우승 감독도 근데 나는 그때 웃기긴 한데 우승 청부사 우승 못해본 우승 청부사 뭐 우승 한번 해보면 네. 그럴 때는 뭐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청부사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염감 얘기하니까 또 머리 아프다. 플로터님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네. LG 팬들이 생각하는 올 시즌 LG 성적의 기대값은 2위랑 10게임 이상 나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전력일 텐데 전력만 놓고 봤을 때는 네. 저 지금 뭐 밸런스가 워낙에 또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 보자. 염 감독님 혹시 만약에 올 시즌 우승한다면 우승 소감은 그 유명한 황정민 배우의 밥상 소감 카피하면 타길 듯. 그 숟가락만 얹었다고. 근데 그럴 아시겠어요? 내가 내가 다 했는데 내가 쌀도 배워오고 그렇죠. 이러실 것 같은데. 반찬 만들고 다 했다. 네. 하여튼 뭐 그렇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 또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키움 히어로즈 얘기 또 한번 오랜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태 선수를 있게 한 이주영 선수의 고속 성장. 진짜 요즘에 너무 좋아요. 걸출한 신은 확실히 진짜 잠재력이 있다. LG 팬 여러분들께서 아낀 이유가 있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키움의 이주영 선수 또다시 홈런 기록하면서 불방망이를 보여줬습니다. 개인 한 경기 최다 3안타를 또 때려냈는데요. 어제 경기에선 선발 맥키니 선수가 8실점으로 무너지면서 NC에게 10대7로 대패했습니다만 위안거리 있었죠. 이주영 선수가 홈런 포함 3안타를 기록을 했습니다. 0대5로 뒤지고 있는 4회 초였죠. 1사 1루 송명기 선수 상대로 또 2점 홈런을 때려냈고 이게 시즌 2호 홈런인데 뭐 2호 홈런 얘기에 앞서 저는 1호 홈런 때도 네. 그때 잠실전이었죠. LG전이었죠. 네네네. 그 친정팀을 상대로 이 몸쪽으로 온 공을 와 더라고요. 대박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서 잠실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렇게 넘기는 모습 보면서 와 진짜 장난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홈런 장면도 굉장히 또 눈에 돋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어떻게 보셨는지 또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일단 뭐 이주영 선수에게 뭐 포스트 이정우 이런 역할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또 다른 유형이라고 생각해요. 이정우 선수는 그냥 보면 제가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또 어떻게 저런 자세에서 어떻게 저런 타이밍에서 타이밍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정타가 나오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저 인간의 몸에는 타격 타이밍을 맞추는 시계가 안에 들어있구나 이런 아하.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타이밍을 맞추는 부분에 일단 그런 강점이 있다면 네. 이주영 선수는 또 반대로
운동신경이라든지 피지컬 자체로 야구를 약간 몸야구라고 하죠. 그런 부분이 보기 너무 좋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일단 발도 빠르고 파워도 좋고 잠시를 막 아까 말씀하신 넘길 정도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일단 뭐 LG 팬분들이 들으시면 좀 속이 쓰릴 수도 있는데 약간 적토마 이병규 같은 유형으로 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몸을 더 뻘크하고 하면 나성범처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좀 조만간 이제 지금은 키움은 이정우와 김혜성의 팀이라면 바로 내년부터 이주영과 김혜성의 팀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정우 선수 또 이제 해외 진출을 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뭐 이병규 선수도 얘기해 주셨지만 나성범 선수의 그 향기라고 할까요? 오 진짜 말씀해 주시니까 딱 나는 것 같습니다. 탈주 효과 아닙니다. 기회가 없던 거지. 끄비님 또 얘기해 주셨고 이주영 선수는 터질 줄 알고 보낸 아픈 손가락이다. 이주영은 터질 거 LG 팬들은 다 알고 있었다. 푸른마라 홀님께서도 또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키움 팬으로서 이주영 선수에게 많이 미안하네요. 다만 내년 시즌 정우 대타로 대성화시킬 또 응원합니다. 건우파파님 LG는 외야가 너무 빡빡해서 주영이는 키움 잘 간 듯하다. 이정우 보내고 이주영 키우는 키움 좋습니다. 이런 얘기. 항상 이렇게 대체자를 또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주영 선수는 저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리가 없어서 이제 이 LG 입장에서도 눈물을 머금으면서 보낸 선수인데 트레이드를 통해서 최원태 선수의 대가로 넘어가게 된 거죠. 이주영 선수, 김동규 선수 그리고 이제 내년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까지 퓨처스리그에서 31경기 동안 타율은 3할 2푼 3리 3홈런을 또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주영 선수가 포스트 이정으로 꼽히는 이유 지금 뭐 타격적인 측면에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또 유형은 조금 다르게 보시고 계시다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뭐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또 궁금해요. 이 선수가 사실은 원래 경남고 시절에는 내야수였거든요. 이루수나 유격수 이렇게 봤는데 이제 프로에서는 내야보다는 좀 빠른 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타격적인 측면을 살리기 위해서 외야로 갔는데 보통은 이제 이런 내야에서 외야로 전향을 한 툴가이 유형들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당장은 뭐 박혜민 선수보다 나아 보이는 이런 식으로도 말씀해 주시는데 당장은 사실은 수비력만 따지고 보면 박혜민만큼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총체적인 능력치를 봐야 되니까. 사실은 이정우 선수만 하더라도 내야에서 외야로 나간 선수인데 초반에는 조금 어설픈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수비 잘하잖아요. 국가대표 중견수도 맡을 정도인데 이주영 선수도 뭐 물론 커리어상에 또 한 번씩 꺾일 때는 당연히 누구나 한 번 오겠지만 오듯이 오겠지만 잘 이겨내면 국가대표급으로 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주영은 어린데 군필이라 최고의 미래의 무기다. 정훈신님 또 얘기를 해주셨고 산들나무님 또 2,000원 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영 선수 얘기가 드디어 브런치에서 나오네요. 우승을 위해 보낸 야구를 위해 태어난 선수입니다. 이주영 선수 보내고 잠 못 자는 LG팬 여기요. 이게 사실 뭐 당연하게도 보낸 선수가 아까운 건 모든 팬들 마찬가지겠지만 보내고 나서 저 선수 뭐 야구 잘한다 이런 얘기보다 더욱더 받은 팬 여러분들께서 좋아하는 얘기가 야구밖에 모른다. 엄청 성실하다. 그 다음에 또 워크의식 좋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피지컬도 굉장히 좋았어요. 고등학교 대비하면. 그렇습니다. 마르타스님도 5,000원 후원 고맙습니다. 이주영을 트레이드시킨 최대 원수놈들은 성장 도딘 영건 선발투수 놈들 정말 생각할수록 화병난다. 올해도 결과를 안 보여줄 거면 다들 군대 현역으로 보내라. 결국엔 최원태 선수가 필요했던 이유. 토종 선발투수들의 성장이 더뎠기 때문에 이주영 선수가 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부분도 어느 정도 또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민호 나가서 손들고 있어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최원태 선수는 8월 5일 삼성전이었죠. 5이닝 6실점으로 이적 후에 첫 패배를 기록을 했고 이주영 선수 같은 경우는 8월 3일에는 친정 LG전에서 데뷔 첫 홈런 때려내고 어제 또 4월 만에 홈런 때려내고 이게 약간은 좀 오름세 달라지고 있어요. 이게 그 하락세 이렇게 또 겹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키움 팬 여러분이 저 커뮤니티에 쓰신 거 글 봤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최원태 사용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러면서 입모양을 이렇게 하면은 바꿔야 된다고 이러면은 바꿔야 된다고 그 모습이 진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역시 이제 쓰신 자주 분들이 보면 알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쓰신 분들이 잘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어쨌든 뭐 아직까지 뭐 트레이드의 성패는 올 시즌 끝나고 혹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키움도 잘 받아왔다. 뭐 LG 같은 경우에도 가을 야구에 달렸죠. 사실. 한 경기는 뭐 아쉽긴 하지만 그리고 결국에는 이 선발진을 보강하지 않고서는 더 큰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죠. 네. 아무래도 또 LG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한국 시리즈 직행을 위한 정규리그 우승이 거의 눈에 보이는 게 사실인데 또 야구란 게
묘한 게 이렇게만 안 갈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가다 보면 또 한 번씩 암초를 만나고 SSG도 지난해 거의 아무 무탈하게 우승한 것 같지만 분명히 한번 걸려가지고 LG가 우승할 뻔한 그런 상황도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럴 때 최원태가 못 잡을 경기 한 번 더 잡아주고 음. 그리고 또 한국 시리즈를 가든지 뭐 플레이오프를 만약에 하면 안 되겠지만 LG 입장에서 한국 시리즈 가든지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플러코 선수가 1선발을 맡는다고 하면 최원태 선수가 2, 3선발이면 한국 시리즈 적어도 2경기는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 2경기에서 잘해주면 솔직히 이주영이 앞으로 무슨 짓을 하건 간에 LG가 루즈 트레이드라고는 할 수가 없겠죠. 우승을 하니까. 그렇죠. 예. 우승을 했기 때문에 야구는- LG 팬 여러분들의 또 그 그렇죠. 오랜 수건 수건을 아닙니까?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우승주 까야죠. 우승주. 아우모르 소주 까야지. 지금 시계가 지금 잠자고 있는데 까면은 남아 있을까? 참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냄새도 안 나고. 증거를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저는 올 시즌에 LG 트윈스 저는 해야 될 만한 트레이드를 했다고 생각을 네, 하고 맞아요. 키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거는 메이저리그에서는 나올 법한 그런 트레이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나와가지고 성공 사례로 자리를 잡아야만 다음번에도 이런 비슷한 트레이드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키움이 성적이 뭐 안 좋아지고 뭐 8연패 하고 이러고 있긴 하지만 가을 야구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그렇죠. 이런 어떤 팀들은 이렇게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는 거 또 보여주는 하나의 또 길을 제시하지 그렇죠.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저희가 또 댓글 소화를 하면서 오늘 방송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 기자님 올해 한국 시리즈 매치업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최근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팀은 사실은 LG는 당연히 뭐 저는 LG는 한 자리 진짜 간다. LG가 올해 안 가는 것도 사실은 좀 어떻게 안 갈까 이런 궁금해요. 만약에 안 간다면 그렇죠. 남은 이게 두 달 동안 대체 말이 뭘 되나? 하길래 이게 좁혀지는 게 뭐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물론 그게 또 밈처럼 되긴 했지만 최영우 선수 6절 못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못 좁혔잖아요. 6경기 그게 절대 못 좁힌다 뒤집는다. 이랬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순위 자체는 정규리그 4위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네. KT가 후반기에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아. 특히 KT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주신 고영표 선수도 있기도 하고 네. 기본적으로 단기전에 강할 수 있는 조합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특히 또 벤자민이 LG한테 강하고 LG 팬분들은 오히려 SSG나 NC 두산보다 KT를 좀 많이 경계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네. KT의 좀 한 달 행보, 뭐 추석 이런 시기까지 좀 잘 이겨낸다면 또 KT도 다시 한번 한국 시리즈에 오랜만에 가보는 2년 만에 가보는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야, 듭니다. 그러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 LG가 1위고 SSG가 4.5게임 차 2위, KT가 8.5경기 차인데 NC랑 지금 게임 차 없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뭐 언제든지 그냥, 3위까지는 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 3, 4, 5위 요 싸움에 따라서 대진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 예. 3위를 차지하는 게 오히려 중요할 것 같고 SSG 같은 경우는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기를 일단은 좀 바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됐습니다. 네. KT는 뭐 소용준이 없는데도 기본 전력 정말 후덜덜하죠. 최근호님 말씀하셨고 위에 보니까 정훈신님 네 오늘 이정민 기자가 나왔다길래 달려왔는데 역시 말을 잘하시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워낙에 유튜브 오래 하셨었던 분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걱정 안 했거든요. 저 안 했는데 역시 걱정하지 않은 감사합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역시 잘 하시네요. 좋네요. 네 어쨌든 오늘 저희가 또 이렇게 40분 넘게 저희가 보통 한 40분 정도 하거든요. 근데 40분 좀 넘어가지고 50분 가까이 또 같이 방송을 진행해봤는데 어떠셨는지 또 이제 첫 소감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었고 야구 팬분들이랑 이렇게 또 월요일 야구가 없어 제일 없죠, 그쵸. 심심해하시잖아요. 이렇게 소통을 해서 저도 좀 재밌는 것 같고 또 기자님 또 잘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네. 뭐 시간이 사실 가지 몰라도 40분 말씀하셨길래 저는 이렇게 지났나 벌써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시간을 어떻게 간지 모르고 즐겁게 이렇게 좀 떠들다 가는 것 같고 뭐 또 불러주시면 그럼요. 한번 저희가 사실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롯데 팬 여러분들께서 화가 많이 나셨어요.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경기 하실 때는 그러니까 입중계 이제 경기 웬만하면 이제 뭐 스케줄 없으실 때는 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네, 지난 라이브 맞아요. 같은 것도 이렇게 다 살펴보니까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 시간 되시는 분들께서는 롯데 팬 여러분들께서 특히 그리고 이제 편파 중계 가서 보시는 게 서로 이제 맘 편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가셔가지고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 또 채팅 남기시고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채널 이름이 스포츠 클래식, 예, 그죠? 맞습니다. 네. 또 이제 방송 같은 것도 저 보니까 롯데 얘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좀 봤어요. 제가 뭐 보고 왔냐면 기아 팬 여러분들께서 김종국 감독을 싫어하는 이유 썸네일이 딱 눌러보고 싶게 생겼어. 그래서 저도 딱 눌러보고 보고 왔거든요. 어그로 아닌 어그로를 좀 끌긴 하는데 중요합니다. 네, 어쨌든 중요합니다. 네. 컨텐츠 자체는 중계는 이제 제가 롯데 경기를 어쩔 수 없이 하긴 한데 아까 뭐 채팅창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포스트 시즌은 이제 뭐 올해도 롯데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포스트 시즌은 모두 중계를 하긴 하고요. 아직 몰라요. 그리고 이제 또
컨텐츠는 어쨌든 롯데 팬의 입장에서 올라오는 컨텐츠도 있긴 하지만 네. 특히 10개 구단 팬분들이 모두 다 즐길 수 있는 최근에 또 다음 달에 또 드래프트가 그렇죠. 있으니 그런 부분도 다루고 있으니까 관심 부탁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희님도 기자님 작년에 포시 입중계 너무 잘 봤어요. 제가 아는 최고 야구 전문가이십니다. 오 진짜 많으신데요. 네. 그리고 지금 조곤조곤 화를 많이 풀어주시네 이정민 기자님 얘기하셨습니다. 화 참는 게 보이긴 했음. 아 참으시는 스타일이시고 저는 좀 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둘이 같이 방송하면 또 시너지가 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지발루님 만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 클래식 진행하시는 분 아닌가요? 영상 잘 보고 있는 LG 팬입니다. 여기서 보니 또 반갑다고 앞으로도 저희가 또 자주 롯데 얘기할 때 있으면 또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얘기뿐만 아니라 뭐 10개 구단 모든 이슈 다 전문가시니까 저희가 또 자주 또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는 그러면은 또 내일도 역시 오전 10시입니다. 오전 10시에 또 라이브 방송 진행을 하니까요. 브런치 많이 찾아주시고 앞으로 또 이 스포츠 클래식 유튜브 채널도 많이 또 찾아주시고 예. 저희 브런치 그래도 뭐 학고다 또 얘기해도 얼마 전에 아유. 보니까 3만 우리 몇 명이죠? 3만 몇 명이죠? 3만 889분입니다. 그래도 방구 좀 낍니다. 예,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 혹시 방송 좋아요 뭐 구독 예.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좋아요도 또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또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